어딘가에 가면 당신은 개별적인 개인일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역의 대표자이기도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눈에는 관광객의 이미지가 더 이상 아름답지 않게 만드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르며 책임감 있는 여행자가 되기 위해 여행할 때 문명화하세요. 여기 공항에서 놀라운 장면을 본 여성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한국 사람을 대하는 공항 직원의 태도였는데요. 여성은 한국 사람만 다르게 대하는 공항 직원에게 따집니다. 하지만 공항 직원의 말에 놀라고 마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폴란드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온 요한나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생활한 지 10년 만에 드디어 귀화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의 여권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처음 한국으로 오게 된 건 한국에 유학을 오면서였어요. 아빠는 유럽에 있는 큰 회사에 다니셨는데 한국에 있는 지사에서 1년 동안 근무를 하시게 되었어요. 10년 전에만 해도 한국에 대해 알려진 게 많이 없어서 한국 지사에 가는 걸 걱정하셨어요. 저도 아빠와 오랜 기간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많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1년을 근무하고 다시 폴란드로 돌아오신 아빠는 제게 한국어 공부를 해볼 생각이 없냐고 하셨어요. 아빠는 1년 동안 한국에 근무하시면서 한국의 장래가 밝아서 유럽보다 한국이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를 봐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앞으로 한국이 더 잘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는 정말 제대로 미래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권유와 함께 저도 호기심이 생겨서 고등학교 때 혼자서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만 해도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책을 구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지금은 유튜브만 봐도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정말 부러워요. 아빠가 한국 드라마의 비디오를 구해다 주셔서 계속 반복해서 봤어요. 제가 듣기에 한국의 언어는 정말 새로운 소리였는데 언어를 들을수록 어감이나 억양이 참 듣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잘 공부해서 한국어를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열심히 공부도 했는데 제가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만 해도 폴란드에 한국이 유명하지 않았는데 드라마 속 한국은 정말 멋졌어요. 남자 여자 배우들도 멋지고 내용도 너무 재미있었어요. 드라마 속의 한국의 풍경이나 문화들은 아시아를 잘 모르는 저를 매료시켰어요. 그때도 저는 한국에 푹 빠져 있었는데 요즘 다들 한국에 빠진 걸 보면 너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국에 푹 빠져 있었던 덕분에 언어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국으로 유학하러 갔어요. 대학을 입학한 거는 아니고 한국 대학에서 하는 어학당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적응도 하고 대학 입학 준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한국에 갈 준비를 했고 들뜬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살아온 폴란드를 떠나 가족들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도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서 드디어 한국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인천공항은 정말 너무 멋졌어요. 짐을 찾아서 밖으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주변에서 드라마에서만 듣던 한국말들이 들려왔어요. 그 순간 저는 마치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드라마로만 보던 한국에 드디어 도착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한국은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거리는 활기찼고 정말 맛있는 것들이 가득했고 화장품이나 옷도 너무 멋졌습니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해서 조금 힘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외국인이라고 저에게 나쁘게 굴지도 않았고 음식점을 가거나 상점에 가도 다들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아빠가 말씀하셨듯이 한국은 참 좋은 곳이었고 활기차고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저의 한국 어학당에서의 수업은 매우 도전적이었지만 열정적인 선생님들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 덕분에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학교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실력이 조금씩 향상되는 것을 느끼며 점점 더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하였는데
저는 폴란드에서만 살다가 세계 여러 나라 사람과 만나는 게 즐거웠어요. 대학교 안에 어학당이 있어서 그런지 학교 주변은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다양한 카페, 음식점, 그리고 쇼핑할 곳들이 있어서 항상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어학당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곳을 구경 가거나 떡볶이나 한국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것은 저의 한국에서의 즐거움이었어요. 대학교 캠퍼스도 아주 크고 좋아서 벤치에 앉아서 사람들을 구경하는 게 즐거웠어요. 다들 열정 넘치고 활기차 보이는 대학생들이었고 그런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빨리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학당 수업을 들으러 갈 때마다 마주치던 한국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자주 마주쳐서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잘생긴 얼굴에 조금 멋져 보이는 사람이라서 눈길이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그 남자가 인사를 하면서 이 학교에 대학원을 다니는 남지훈이라면서 자신을 소개했어요. 귀가 빨개져서는 저한테 자신이랑 친구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남지훈이라는 사람이 귀 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그 사람이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를 학교에서 보고선 반해서 제가 학교에 왔다 갔다 할 시간에 그 근처를 서성였던 거예요. 지훈 오빠는 저보다 4살이 많았는데 다음 해에 제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제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느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학당이 끝나갈 무렵 한국의 대학교에 지원하였는데 결국 한국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제가 드디어 대학생이 됐다는 생각에 너무 기뻤고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리자 두 분 모두 저를 축하해 주시고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대학에 입학했다는 기쁨도 잠시였는데 지훈 오빠가 갑자기 군대에 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폴란드도 과거에는 징병제로 남자는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2009년에 징병제를 폐지한 후에는 전 문직업 군인제로 바뀌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자신이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는 늦게 군대에 가는 거라고 했어요. 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어서 늦어졌지만 이제는 가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낸 여자를 고무신이라고 하던데 저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계속 못 보는 건 아니고 제가 군대에 면회를 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군대라는 곳을 가볼 수 있게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배정된 부대는 남양주에 있던 부대였어요. 찾아가는 것도 교통편이 불편해서 힘들었지만 남자친구를 오랜만에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을 내서 갔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면회를 온 게 제가 처음이었나 봐요. 그래서 갔더니 입구를 지키는 군인분이 살짝 당황하면서 무슨 일로 왔냐고 했어요. 면회를 왔다고 했는데 표정이 조금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잠깐만 있으라고 해서 서 있는데 좀 높아 보이는 분이 와서 저한테 무슨 일로 왔냐고 또 물어봤어요. 저는 남자친구 면회를 왔다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자 저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저는 조금 겁이 났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잡혀가는 기분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방으로 갔는데 문서를 작성하라고 했어요. 지훈 오빠가 전화로 알려줬던 것보다 복잡해 보였는데 동의서 같은 걸 작성하라며 서류를 줬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해서 면회실에 앉아서 남자친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전에 말하기로는 선임 한두 명하고 같이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6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다른 면회객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만나러 왔겠지 했는데 진짜 남자친구랑 같이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외국인 여자친구가 있는 지훈 오빠가 신기해서 보러 온 건지 제가 도너츠를 3박스를 사가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 오빠는 저를 바라보면서 미안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오랜만에 본 지훈 오빠는 군대 들어가기 전보다 살이 쪽 빠져 있어서 절 놀라게 했어요. 많이 힘들었던 건가 싶어서 걱정도 되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물론 이런 기분이 들었던 것도 처음 1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휴가를 얼마나 많이 나오는 건지 이렇게 휴가를 많이 줄 거면 빨리 제대를 시켜주지 않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지훈 오빠의 어머니와 함께 제대할 때 같이 갔었는데 가기 전보다 많이 씩씩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건강해져 보이는 것도 좋았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정말 특별한 추억이었어요. 요즘은 많은 외국인이 한국 사람과 연애하지만 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 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빠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학교로 복학했고, 저도 나머지 대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저는 한국어 통번역을 공부했기 때문에 졸업 후에도 계속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번역일도 하고 통역일도 하면서 한국에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지훈 오빠도 대학원 졸업 후에 좋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입사 시험에 면접에 정말 바쁘게 지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었어요. 취업하자마자 지훈 오빠는 저와 결혼하자고 프러포즈했어요. 그게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네요. 저는 언젠가는 결혼할 거로 생각하고 있긴 했지만 이렇게 빠르게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폴란드로 가서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유럽을 여행하기로 했어요. 저는 이때 정말 충격을 받게 됐어요. 폴란드도 유럽연합이라서 EU 여권이 있어서 유럽 여러 나라를 다닐 때는 비자가 필요하지 않고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런데 한국 여권을 가진 남자친구는 폴란드 바르샤바 공항에 내려서 저랑 같은 줄에 서서 기계에 여권을 찍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입국 심사대에서도 아무 질문도 받지 않고 여권을 보자마자 통과를 시켜줬어요. 저는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나온 거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지훈 오빠는 폴란드에 도착하기 전부터 많이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오빠는 폴란드 문화에 대해 배우고 몇 마디 폴란드어 인사말도 준비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자신들을 만난다고 열심히 폴란드어를 연습해온 지훈 오빠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부모님은 지훈 오빠를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처럼 반기셨어요. 저도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준비하셨을 줄 몰랐었는데 어머니는 직접 만든 피에로기와 비고스, 폴란드 전통 음식으로 한 상 가득 차린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즐겁게 식사했고 참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아빠는 기훈 오빠에게 폴란드의 역사적인 장소들을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다음날 가족들과 함께 지역의 명소들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오빠가 말도 잘 안 통하는 우리 가족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참 좋아 보였어요. 며칠 동안 엄마 아빠와 함께 즐겁게 폴란드 여행을 마치고 우리 두 사람은 다른 유럽 국가에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와 스페인 등 몇몇 유럽 국가의 공항에 가서도 저는 한국 여권에 놀라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EU 여권이 있어서 따로 비자는 필요 없었지만 저에게는 입국 심사하는 곳의 직원이 온 목적이나 얼마나 여행할 건지 질문이 많았어요. 하지만 오빠는 당연히 비자 신청을 할 필요도 없었고 여권을 보더니 별로 질문도 하지 않고 즐거운 여행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간 오빠가 짐을 다 찾아놓고 저를 기다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한국 여권만 보여주면 자유입장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그전까지는 몰랐는데 유럽의 공항에서 한국 여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훈 오빠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고선 오빠는 저한테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했습니다. 다행히도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기도 했고 한국 사람과 결혼해서 한국어와 역사 등의 시험은 보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면접을 봐야만 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주변 외국인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에 면접 심사를 봤는데 그 후에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 심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드디어 오늘 여권을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귀화 심사 신청을 하고 1년이나 걸려서 제가 심사 신청을 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귀화 신청을 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 1년이면 빨리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래 걸리는 분들은 2년 이상 걸리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구청으로 가서 키오스크에서 여권을 찾기 위해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창구로 갔더니 앞에 작은 모니터에 제 정보가 나오고 확인 버튼을 누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파란색의 대한민국 여권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제게 빨리 여권을 열어보라고 했는데 저는 너무 떨려서 손에 여권을 가만히 들고 있었어요. 심호흡하고 여권을 열었는데 안에 제 사진과 함께 대한민국이라고 써있는 곳을 보는데 저는 갑자기 울컥했어요. 남편은 왜 우냐고 당황했어요. 제가 외국인으로 살면서 한국에서 힘든 점은 크게 없었지만
이상하게 이제 한국의 국민이 됐다고 하니 기분이 남달랐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나는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다니 감동적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유학 와서 10년 만에 드디어 한국 사람이 되었네요. 10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는데 오늘은 참 남다른 기분입니다. 올해 여름에 남편이 휴가를 받으면 우리는 이 폴란드에 가기로 했어요. 공항에서 한국 여권의 파워를 저도 느껴보고 싶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의 국력이 올라가면서 한국의 여권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도 매너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생각을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유럽의 여러 공항에서는 자국민과 같이 한국 사람을 대하는 곳이 여러 곳 있다고 합니다. 요한나 씨는 한국의 군대에 면회까지 갔던 경험을 가진 특별한 분이었는데 귀화에 성공해서 한국 국민이 된 것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공항에서 한국 여권의 힘을 느껴보고 싶다는 늘 행복한 한국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 사람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